내일 경기 전체적으로 패만은 리벤지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준점이나 핸디값 이런 것들이 너무 빡세다. 그래서 저는 내일 NBA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먼저 밑밥 깔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맞대결 6연승 중이에요. 디트로이트한테. 자, 이게 직전 경기 조금 확대할게요. 보다시피 엔비드가 41점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제가 엔비드가 뭐 이렇게 약팀 상대로 강력한 모습 많이 보여왔다고 했었고 본인의 장기인 뭐 자유투도 엄청 많이 넣었고 야철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토비아스 해리스도 야투 10개 중에 7개 넣어주고 3점도 많이 넣고 요즘에 해리스가 그나마 살짝 폼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맥시가 너무 부진했다. 맥시가 아주 부진했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이겼죠. 뭐 벤치 타임에도 선수단 대부분이 잘 해줬고 필라델피아가 이날 야투 51.7% 3점슛은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네요. 야투율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자유투 얻어가지고 많이 넣었고요. 제가 디트로이트가 리그에서 파울을 제일 많이 줘드리고 그 자유투도 거의 제일 많이 주는 1, 2위 안에 꼭 드는 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상대팀들은 자유투를 많이 시도하게 된다. 특히나 필라델피아는 이런 엔비드 같은 자유투 머신이 있는 팀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성이 정해져 있죠. 디트로이트 보면은 이날 커닝햄이 부진했던 게 눈에 띄고 보그다노비치가 긴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요즘에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옵니다. 3점슛 9개 중에 5개 넣어주고 커닝햄이 매우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좀 벤치타임이 오히려 괜찮았는데 알렉벅스가 또 부진했다는 점, 벤치타임 스코어러가 부진했다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경기는 여기 뭐 출전 시간만 봐도 주전 출전 시간이나 벤치 출전 시간만 봐도 이날은 일찌감치 좀 가비지로 갔던 경기예요. 그냥 애당초 4쿼터가 거의 통 가비지였거든요. 일단은 통 가비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240점이 났고 중간중간에 커닝햄도 조금 야투가 안 들어갔었고 알렉벅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234.5가 기준점이면 오바는 갈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밑에 적은 것처럼 디트로이트가 21연패 기간에도 평균적으로 108점 정도 넣어줬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 야투율이 딱히 팀 야투율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 물론 커닝햄이 부진하고 했었지만은 뭐 직전 경기보다 커닝햄이나 벅스가 조금 회복하고 보그다노비치가 좀 비정상적으로 잘 넣긴 했지만은 그 정도는 다른 팀원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거요 언더오버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싱턴 대 인디애나도 기준점이 사악합니다. 언더오버가 257.5점. 제가 저번에 인디애나 경기 말하면서 미러키랑 할 때 258.5를 받았다. 이게 1991년 이후로 NBA 기준점 가장 높은 경기였다. 91년 이후로 30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ESPN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일 경기 워싱턴 대 인디애나도 그 역대 가장 높은 기준점에서 딱 1점 낮은 257.5예요. 그만큼 요즘에 인디애나 경기가 언더오버 관련 역사적인 기록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만큼 인디애나 경기는 오바를 볼 수밖에 없는데 내일 상대가 또 워싱턴이잖아요. 밑에 적은 것처럼 워싱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137점을 하고 있고요. 뭐 인디애나 최근 3경기 동안 이걸 왜 적었냐면 인디애나가 이 최근 3경기 동안 약간 할리버튼도 좀 부진했었고 약간 팀적으로 3점도 많이 부진한 중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슛 야투율은 필드골은 50%가 넘어가고 평득이 128, 실점이 1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이거 워싱턴이 조금만 따라와주면은 오바가 날 법하다. 제가 최근에 인디애나가 인사이드 수비력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5피트 이내 필드골 방어율이 61.3%로 리그에서 7번째로 잘 맞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인디애나의 인사이드 방어율이 요즘에 좋다는 소리고 뭐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인디애나는 상대의 3점슛 시도 자체는 잘 저지를 하지만은 상대의 3점슛 성공률 자체는 높은 편이다. 근데 워싱턴이 사실은요 3점을 그렇게 엄청 많이 막 잘 넣고 그런 팀까지는 아니에요. 터지면은 잘 터지긴 하는데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도 44개 중에 19개 터졌으니까 꽤 잘 던졌는데 워싱턴은요 얘네들은 좀 물량 공세를 하는 팀이죠. 최대한 많은 야투 시도를 하고 인사이드 득점 빈도도 좀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조던 풀이나 쿠즈마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일단은 인디애나 마인에 보는 게 워싱턴은 이제 3점 비율보다는 인사이드 비율이 높고 뭐 그런 팀인데 인디애나는 그런 공격을 유도하는 팀이에요. 오히려 상대한테 3점을 못 던지게 하고 인사이드로 들어와라. 그럼 우리는 마일즈 터너의 이런 좋은 블락킹 수비를 활용하겠다. 이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상성상으로 저는 인디애나가 좋은 면이 있다고 보고 언더오버는 조금 빡세긴 한데 굳이 보라면 워싱턴이랑 인디애나 붙는데 오바를 가야죠. 그거 말고는 별 이유 없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 굉장히 만만치는 않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워싱턴이다 보니까 상대가 이거는 워싱턴이 조금만 따라와 준다면은 오바가 날만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가지고 인디 마인에 오바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일 다 어렵다고 했었죠. 저는 이런 역사적인 기준점은 조금 겁내는 편입니다. 다음 이제 샬럿 대 뉴올리언스. 이 경기에서 제가 도출해냈던 거는 샬럿이 이제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지금 요즘에 결장 중에 있고 닉 리차즈가 나서고 있는데 닉 리차즈 수비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 절대적인 오펜스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따이더라 샬럿이. 샬럿이 최근에 2경기 동안 마이애미와 2경기를 치렀는데요. 마이애미가 사실 오펜스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샬럿이 2경기 전부 다 오펜스 리바운드를 10개 넘게 따였어요. 아웨일이 없으니까 리바 단속이 안 되고, 이 마크 윌리엄스가요, 그때 워싱턴을 상대했을 때 오펜스 리바운드를 막 16개를 따가지고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우고 그런 선수거든요. 그 친구가 빠지니까 지금 수비 리바 단속도가 많이 안 되더라. 제가 샬럿은 요즘에 3점 슛이 미쳤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샬럿이 근데 그나마도 지금 직전 경기도 31개 싸갖고 12개밖에 못 넣었었고, 좀 그런 풀들이 한 풀 꺾였단 말이야 3점 슛이. 근데 아무리 최근에 좀 박았다고 하더라도 최근 한 5경기인가 살펴보면은 여전히 3점 슛이 40%가 넘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3점 슛이 42.2%고 야투율은 52%에 달합니다. 그냥 샬럿은 요즘에 야투율이 너무 좋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뉴올리언스는요, 내일 자이언이 퀘셔너블이긴 한데 그래도 발렌시나스가 있으면은 좀 샬럿의 약점인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거 많이 공략을 할 만하고, 뉴올리언스는 전체적으로 직전 워싱턴 할 때, 워싱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드가 약팀인데요. 워싱턴이 지금 샬럿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가 워싱턴 상대로 오펜 13개 따와주면서 그런 오펜스 리바운드에도 강점이 있다는 부분 보여줬었고, 저는 비슷한 흐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뉴올리언스가 샬럿한테 많은 오펜 가져오면서 더 많은 야투 시도나 득점 기회 같은 걸 더 많이 가져가면서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승리할 텐데 6.5 기준점이 빡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굳이 보라면은 샬럿의 프렘보다는 많이 볼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샬럿의 3에 달린 것 같다 3점 슛에. 근데 또 하필이면 뉴올리언스가 리그에서 괜찮은 3점 수비팀이에요. 이런 좀 서로 간의 아다리 같은 부분에서 상성적으로 조금 뉴올 쪽으로 향한다고 봐가지고 저는 뉴올의 6.5 마인에다가, 그리고 지금의 샬럿이라면은 좀 오바 쪽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232.5 기준으로는 오바에다가 6.5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이언이 결장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어요. 자이언이 있으면은 지금 안 그래도 부실한 샬럿의 인사이드를 부숴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자이언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뉴올의 공격이 조금 빡빡해질 수도 있고, 확실한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빠지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자이언의 출전 유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다음 이제 보스턴 대 올랜도는 저번에 한번 얘네가 맞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올랜도의 홈이었는데 내일은 이제 보스턴의 홈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보스턴은 올 시즌에 홈에서 무패 중이죠. 무패 전승 기록 중인데 지금 1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그래서 내일도 승패 자체는 아무래도 올랜도보다는 보스턴 쪽으로 향할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둘이 직접 맞대결 했을 때 그때는 올랜도의 홈이었는데 보스턴이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1쿼터 때는 12점인가 앞서고 있었고, 근데 2쿼터 막바지에 많이 쫓아가면서 올랜도가, 그래서 좀 비벼졌는데 3쿼터 때 올랜도가 보스턴을 엄청 몰아붙였죠. 올 시즌에 3쿼터 때 net 레이팅 마진상으로 전체 1위가 올랜도거든요. 그리고 이 보스턴 같은 경우는 1, 2쿼터 때 매우 강하고 3, 4쿼터 때는 조금 약간 좀 줄어드는 팀이고, 그래서 그날 보스턴이 96대 113으로 패배를 했어요. 3쿼터 때 18대 29로 11점 차, 4쿼터 때 22대 36으로 14점 차로 이렇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올랜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보스턴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 거고, 보스턴이 내일 또 백투백이거든요. 보스턴이 백투백 때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어요. 3승 1패인가 그런데 야투율 48.6%, 3점이 33%. 지금 보스턴이 리그에서 가장 많이 3점에 의존하는 팀이에요. 보스턴이 벌어들인 득점의 한 40%가량이 3점이다. 근데 백투백일 때는 이런 3점슛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고, 다만 이제 홈 어웨이를 이렇게 봤을 때는 홈에서는 3점슛이 40.3%, 원정에서는 32.6%로 홈에서 압도적으로 3점슛 성공률이 좋아지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보스턴은 홈에서는 3점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내일은 백투백이라는 특성이 있고, 백투백에서는 3점이 33%로 별로 안 들어간다,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거. 올랜도도 요즘에 한창 좋을 때보다 좀 흔들려. 근데 요즘에 클리블랜드 같은 팀도 잡아주고 본인들의 강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배경에는 조나단 아이작의 복귀가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조나단 아이작이 수비적인 기여가 되게 많은 선수고 특히 벤치 타임일 때 올랜도가 이런 모멘텀을 가져오는데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스턴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벤치 뎁스가 많이 헐겁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는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올랜도 프렌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이랑 뭐 비슷한 색깔인데요. 올랜도 프렌도 물론 어렵고 언더오버도 222.5면 기준점이 다소 낮기는 한 것 같아요. 양팀 다 그리고 훌륭한 수비팀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렵습니다 많이 내 경기들이.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레이커스는 또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직전 경기 그 이제 오마주가 되죠. 119 대 122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직전 경기는 르브론이 결장을 했던 경기였잖아요. 레이커스가 그때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상당히 잘 해줘가지고 레이커스가 그래도 승리하긴 했는데 꽤나 좀 박빙인 경기였었고 샌안토니오가 밑에 적은 것처럼 18연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08.4점인데 이날은 119점을 넣었어요. 3점 슛도 33.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날은 37개 중에 16개를 넣었었고 전체적으로 샌안토니오가 야투율이 좋았던 날이었어요. 레이커스 상대로도. 근데 샌안토니오는 연패 기간 동안 상대한테 평균적으로 121.5점을 실점을 하고 있고 상대의 야투율은 48.3%가 넘어가면서 3점은 39.2%. 이날 레이커스가 35개 중에 14개 넣었습니다. 3점을. 그리고 2점 슛은 56개 중에 35개. 전반적으로 레이커스는 야투율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네, 딱 그냥 샌안토니오는 평균 대비 레이커스랑 상대했던 홈 경기에서 이런 안 좋았던 기간 대비 야투가 잘 들어갔었고 상대한테 허용은 그냥 평균치만큼 한 거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샌안토니오가 지난 경기보다 더 못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르브론이 돌아서 뛴다면은 레이커스가 조금 더 힘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물론 지금 레이커스가 토린 프린스,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이렇게 좀 퀘스천어블이 많이 떠있긴 한데 르브론은 어지간하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쉬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커스가 맞대결 5연승 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샌안토니오 경기는 어지간해서 오바 보는 게 맞고 저는 이거 레이커스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대 애틀랜타도요. 여기도 똑같이 리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직전 경기 때 또 토론토가 홈, 애틀랜타가 원정이었거든요. 그때도 토론토가 135 대 128로 승리를 했어요. 제가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요즘에 애틀랜타의 화두는 제일런 존슨이 아웃돼 있는 8경기 동안 1승 7패로 패배가 많다는 점이고 그 기간 동안 이게 밑에 있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게요. 제일런 존슨이 있던 기간이랑 없던 기간을 비교를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일런 존슨이 있을 때도 뭐 실점을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3점도 비슷하죠. 그랬는데 득점 제일런 존슨이 빠지니까 득점이 많이 빠졌죠. 이렇게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 2점 슛 일반적인 필드골 성공률이 많이 좀 떨어진 게 이렇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제일런 존슨이 없는 기간 동안 애틀랜타는 뭔가 이런 나사 하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안드레 헌터 이런 내일 만약에 제일런 존슨이 빠지고 디안드레 헌터가 빠진다 이러면은 수비적으로 기여를 해주던 빅 윙자원들 2명이 다 빠진 거라고 그렇게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토론토는 마침 반즈랑 시아캄 아누노비까지 이렇게 윙이 아주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상성상으로 토론토가 애틀랜타한테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직전 경기는요. 엄밀히 따지자면은 애틀랜타가 좀 잘 싸운 경기라고 봐야 돼요. 네, 이 경기인데요. 일단은 토론토는 이날 시아캄이나 오지 아누노비, 반즈 윙자원들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윙자원들의 야투율이 아주 좋아요. 이날은 여전히 게트주가 조금 부진하고 크리스 부시에도 그렇게 많이 활약하지 못한 날이었는데 토론토의 윙자원들이 아주 야투가 좋았던 날이다. 전체적인 토론토의 야투율이 57.5%에 3점이 52.9%예요. 비정상적으로 토론토가 잘 나온 날입니다. 이날은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애틀랜타 보면요. 애틀랜타는 일단 사딕 베이 제일런 존슨 대신에 나오는 사딕 베이가 야투 14개 중에 5개밖에 못 넣었었고 그리고 웨슬리 매튜스도 6개 중에 하나 외뮤까지 다루고 싶진 않은데 드론토의 머레이도 엄밀히 말하면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토론토는 굉장히 잘 들어갔고 애틀랜타는 평균에 비해서 좀 못 넣은 날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애틀랜타는 이 정도면 좀 평균치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직전 경기는 다소간에 토론토가 너무 잘 들어간 날이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꼬집고 싶어요. 물론 좀 애틀랜타가 지금 윙자원들이 많이 비어있다 이런 거를 잘 공략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직전 경기는 좀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244.5 오바 양팀 다 보시다시피 애틀랜타가 야투 시도를 100개를 했고요. 토론토는 비교적 적은 공격 기회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했고 애틀랜타는 물량 공세를 쏟아 부었거든요. 저는 이거 야투를 생각하면 토론토가 직전 경기는 너무 잘 들어갔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점수차를 봤을 때 토론토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잘 들어간 거라면 그 중에 몇 개만 빼면은 애틀랜타가 프렌 정도는 볼만하지 않나. 애틀 프렌에다가 244.5면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성향상 색깔을 따져보면은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는 싶어요. 다음 이제 멤피스 대 휴스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는 휴스턴이 홈이었었고 이번 경기는 멤피스가 원정입니다. 원정. 휴스턴이 홈에서는요. 굉장히 강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휴스턴은 원정에서 1승 8패예요. 1승 8패.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휴스턴이 원정에서는 평득이 108.7, 실점이 115.8이에요. 이게 휴스턴이 원정 가면 실점이 엄청 많아집니다. 올 시즌에 홈에서는 상대를 97.8점으로 묶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115.8점으로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간에 내일은 멤피스가 휴스턴한테 조금 더 득점하기에는 용이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원정 휴지는 실점이 많아진다. 반면에 근데 멤피스도요 홈에서는 매우 약해요. 매우 약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미네소타의 앤트맨 얘기하면서 앤트맨이 자모란트가 뛰고 그러던 시절에 멤피스가 팀이 워낙 젊고 하다 보니까 팀이 잘 나갈 때 홈에서 멤피스 관중들의 성원이 대단했단 말이야. 그래서 앤트맨이 나는 멤피스의 홈으로 그 원정 오는 걸 즐긴다. 관중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 멤피스 원정 가가지고 멤피스가 그날 그냥 엄청 맥없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멤피스의 홈이 죽은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었죠 제가. 그래서 지금 홈에서 멤피스가 1승 10패로 굉장히 못하고 있고 평득 104, 실점 113, 야투율이 43.4%밖에 안 돼요 홈에서. 그래서 당연하게도 홈 관중들이 멤피스에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여전히 멤피스의 제런 잭슨 주니어 자잭주가 최근 5경기 동안 평득 33.4점, 야투율이 절었습니다. 55.6%에 48.5% 3점. 또라이급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휴스턴이 이거 자잭주가 활약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더구나 전화는 또 베인이 결장을 했었거든요. 아마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부상이 아니라 그냥 그 막 감기 몸살 뭐 이런 건지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직전 경기 때는 없었네요 베인이. 내일 경기 뭐 베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그 멤피스에서 베인이라는 이런 외곽 옵션이 빠지면은 굉장히 코트가 빡빡해지죠. 자잭주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득점 시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잭주가 직전 휴스턴 상대로는 굉장히 잘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날 자잭주가 44점을 꽂았단 말이야. 그게 졸라 잘했었는데 저는 근데 물론 자잭주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잘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 5경기 야투율 55.6%, 3점 48.5%면은 이건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자잭주가 아무리 뭐 공수 겸장에다가 막 그렇다고 하지만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넣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휴스턴이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이 있지만은 멤피스도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좀 구멍인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휴스턴이 이기는 그림이라면은 물론 휴스턴이 막 상대를 그렇게 엄청 막 부수고 그런 팀까지는 아니긴 한데 휴스턴이 이기는 그림이면은 4.5 마일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는 그림이라면은 원정 휴지를 믿는 게 조금 말 안 되긴 한데 그냥 그림은 그렇게 볼게요. 휴스턴 마일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닉스 대 뉴욕. 피닉스 경기가 이렇게 빅3가 가동이 되면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뉴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첼 로빈슨이 아웃이 되면서 페이스가 많이 빨라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뉴욕이 2번 포지션에 디빈첸조를 지금 선발로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퀸튼 그라임스가 주전이었잖아요. 근데 퀸튼 그라임스를 벤치로 내렸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퀸튼 그라임스가 요즘 많이 부진하다, 야투율이나 한 명씩 개쳐받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조금 쓰다가 최근에 한 3경기 정도? 최근 한 3경기 정도를 디빈첸조를 주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라임스가요, 벤치로 가니까 날아다닙니다, 아주. 벤치로 가니까 평균 득점 11.3점에다가, 야투율 52%, 3점이 47.1%예요. 그라임스가 딱 이런, 그 뉴욕 같은 팀에서 쓰기 좋은 3&D 자원인데, 그런 장점이 딱 살아난 모습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좀 오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 닉스가요 직전 경기 때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았어. 그때 유타랑 했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줄리어스 랜들은 오지게 잘 넣었어. 랜들은 뭐 23개 쌓았고 12개 넣고 리바운드 12개 잡고 잘했습니다. 되게 랜들은 잘했는데 밑에 바로 보시면 RJ 바렛이 아주 개쓰레기였죠. 16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었었고 근데 우리의 미드맨 브런슨도 19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었고 3점 다 빠갈라고 브런슨도 매우 부진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시아트 벤치타임에 이런 활력을 불어줘 넣어주는 선수인 조시아트도 이랬었어요. 물론 뭐 이날 랜들이나 퀴클리 같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야투율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건 있긴 한데 바렛이나 브런슨이 저렇게 쳐박았다는 거는요 뉴욕이 저 경기는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뉴욕이 요즘에
좀 팀 템포도 빨라진 편이고 야투 시도도 많은 편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일단은 오바는 좋아 보입니다. 230.5면은 오바는 좋아 보이고 직전 경기 때 뉴욕 선수들의 야투율이 너무 낮았어가지고 230점이 났는데 피닉스도 좀 템포는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꽤나 득점력도 있는 편이고 빅3가 다 나온다. 부커, 알렌, 듀란트가 나온다. 그리고 부커, 빌, 듀란트가 나온다. 그리고 남은 공간을 알렌이나 너키치가 채운다. 뭐 피닉스가 빅3 나오고 수비가 안 좋다. 저는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얘네가 합을 맞춘 지 한 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감이 잘 안 잡히긴 하는데 그래갖고 또 이 경기도 예측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요즘에 뉴욕 페이스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 정도는 볼만하다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요. 오늘 해외 축구는 4경기 정도 전부 다 좀 고배당 내지 그냥 좀 오늘 전체적으로 해외 축구나 NBA나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먼저 노팅엄 대 토트넘 먼저 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리그 순위상으로 토트넘이 5위 노팅엄이 지금 16위로 쳐져 있습니다. 근데 노팅엄이요 올 시즌에 경쟁력 있는 선수? 그 스쿼드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모건 깁스 화이트밖에 없어요. 올 시즌에 찬스 메이킹 94번 최근 새 시즌인가? 하여튼 찬스 메이킹 94번 어시스트가 10개 노팅엄에 몸담은 동안 그래서 막 작년에 잘해주고 있던 작년에 노팅엄이 이끌던 브랜던 존슨이 이제 토트넘으로 가버렸죠. 노팅엄이 그나마 작년에 좀 잘 나갈 때 팀을 이끌어준 선수들이 좀 빠지거나 혹은 좀 경쟁력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또 그리고 지금 아원이도 부상 나가리 돼갖고 전력은 더 약해졌고 이후에 뭐 또 크리스 우드라든지 허드슨 오도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일단 우리 캡틴 손이 13경기 최근 13경기 동안 득점 관여가 14번이나 됩니다. 14번이나 원정에서는 특히나 14 관여가 10골 4헛이고요. 그 중에 원정에서 7골을 넣었어요. 내일도 원정 경기고. 근데 올 시즌에 원정에서 손흥민보다 많이 넣은 선수 홀란드밖에 없습니다. 홀란드만 8골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도 전혀 이제 주눅들지 않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쿨루셉스키 얘기도 해야죠. 쿨루셉스키가 올 시즌에 EPL 전체 찬스 메이킹 36개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든이나 뭐 이런 친구도 얘기했었는데 손흥민이 찬스 메이킹 30개로 4위예요. 4위. 그렇게 해리케인이 없이도 토트넘에서 뭐 작년에 잘 지탱해주는 선수들 쿨루셉스키나 손흥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 보이고 있다. 특히나 쿨루셉스키는 이제 또 그 페드로 포로와 이런 그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 아마 토트넘은 제임스 메디슨이나 반더펜, 뭐 벤탄쿠르, 로세소가 결정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리고 95, 96, 97 이런 한 3년 동안 노팅엄이 토트넘한테 4연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4연패를 당하고 있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는 노팅엄이 일단 홈에서 굉장히 좀 약해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노팅엄이 승점 38점을 얻었거든요. 작년에 노팅엄이 승점 38점을 얻었는데 그 중에 홈에서 얻은 게 30점이었어요. 원정은 8점밖에 안 되고 좀 홈에서 이렇게 강하다는 점이 노팅엄에 좀 내세울 만한 점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지난 이제 EPL 20경기 동안 사실은 노팅엄이 꽤 강했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뭐냐면요. 노팅엄이 지난 20경기 동안 EPL에서 홈 성적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2패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갈 건데 노팅엄이 최근 2패 당하기 전까지 지난 20경기 동안 2패밖에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승무 되게 많죠. 9승 9무 2패였어요. 근데 최근 2경기에서 2패를 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살피면은 최근 노팅엄이 12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요. 5무 6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노팅엄의 최근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는 소리고 최근 5경기가 보면은 1무 4패 상당히 부진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요 제가 내일 경기 조금 오바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토트넘의 최근 EPL 28경기 동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도 골을 못 넣은 경기가 없다 이거예요. 계속 이어져 오던 가장 긴 기록은 196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32경기 동안 연속 득점 해줬던. 뭐 어쨌든 그런 기록이 또 도전할 만도 하다. 올 시즌 워낙에 또 공격적이니까. 지금 올 시즌에 선제골만 13번을 넣었어요. 최근 13경기 동안 하니까 다 득점을 했는데 승리한 게 7번이고요. 패배를 4번, 무승부 2번. 그러니까 총 6번을 선제골 넣고도 승리를 못한 겁니다. 승리하고 있던 이런 사이즈에서 승점을 드랍한 게 16점이나 된다. 이거는 또 EPL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드를 빼앗긴다든지 추격을 허용한다든지 뭐 그런 공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노팅엄이 홈에서 강하다는 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오바도 한번 생각해볼 법하지 않나. 그 토트넘의 일반승 배당도 그렇고 다 별로더라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이 경기에 베팅할 메리트를 좀 못 느끼긴 합니다. 저 같은 배당충들은요 그냥 햄무 같은 거 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딱히 메리트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보루시아 엠게,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랑 이제 브레멘이랑 둘이 붙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는 이제 내일 홈 경기고요. 그리고 브레멘이 원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는 최근 홈에서 5연승 달리고 있다. 반면에 이제 브레멘 보면은 브레멘 중간에 클럽 친선 있는 거 하나 빼고 최근 원정에서 1무 9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브레멘이요. 여기 중간 이거 위에 있는 거 무승부도 클럽 친선이거든요. 최근 원정에서 1무 9패, 그리고 리그에서는 1무 5패 6득점 14실점. 이렇게 브레멘이 원정에서 너무 못해요. 그래서 뭐 다소간에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의 좀 승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꽤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보루시아 엠게의 에이스죠.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알라산 플레가요 최근 6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루시아 엠게에서 에이스가 요즘에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브레멘의 원정 성적이 워낙 별로고, 반면에 보루시아 엠게는 홈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보루시아 엠게의 일반승 정도는 노릴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 그리고 배당이 1.69 정도면 저는 저 정도면 물만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이제 오사수나 대 바이에카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진짜 별거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일단은 요즘에 팀 컨디션, 홈팀 오사수나는 요즘에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좀 요즘에 많이 승리를 챙긴 지 오래됐구나, 그 정도만 보이고, 반대로 이제 바이에카노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지금 빨간색이 확연하게 적죠. 빨간색이 패배인데 그냥 이런 거 말고는 볼 게 없는 것 같아.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오사수나에 비해서는 팀 컨디션이 좋은 편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요, 일단 바이에카노가 보다시피 무승부가 오지게 많거든요. 무승부가 오지게 많은 바이에카노고, 반대로 오사수나는 패배가 오히려 더 많지 무승부가 그렇게 많은 거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올 시즌에 이런 유럽 탑 리그들을 둘러봐도 지금 라리가가 한 15, 16경기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무승부 비율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라리가가 상당히 높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무승부가 저는 7로 잡았거든요. 7로 무승부가 7번 이상인 팀들이 라리가에 7팀이 있거든요. 근데 독일 먼저 한번 보면 경기수가, 이게 여기가 리그가 18개 팀이다 보니까 경기수가 좀 적어서 7로 똑같이 보긴 그렇고 한 6 정도로 낮춰볼게요. 무승부가 6회 이상인 팀들 보면 한 팀, 두 팀, 세 팀, 이렇게 세 팀밖에 안 돼요. 잉글랜드는 똑같이 지금 16경기 정도 했으니까 7을 기준으로 보면은 잉글랜드는 아예 무승부를 7번 이상 기록한 팀이 아예 없습니다. 노팅엄이나 브라이튼이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한 팀들이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한번 볼게요. 우디네스나 레체, 그리고 뭐 볼로냐 정도, 이렇게 무승부 비율이 스페인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저는 스페인 리그는, 라리가 같은 경우는 무승부를 좀 깔만한 팀이라고 보고, 내일은 그 중에서도 올 시즌 8번의 무승부를 캐내고 있는 바이에카노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갈만하지 않나.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요, 홈에서는 올 시즌 무승부 4번 중에 3번이 다 홈이었었고, 그리고 바이에카노, 라이오 바이에카노는 아까 제가 8무승부라고 했는데요. 홈에서는 무승부 5번, 원정에서는 무승부 3번이에요. 3승 3무 2패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이 무승부 한번 찌르고 말 정도인 것 같다. 이탈리아를 하려고 하는데, 제노아랑 유벤투스 딱 들었을 때는, 제노아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세리아에서 살아남았던 팀이긴 하지만은 요즘엔 좀 강등도 당하고 오락가락해요, 세리아에서. 근데 이 제노아가 그냥 유벤투스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아요. 내일 이제 제노아의 홈이잖아요. 보면 한번 그냥 일단 쭉 보고 제가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하면 여기 왼쪽이 이제 홈팀이고 오른쪽이 원정팀. 여기가 이제 뭐 세리아냐, 뭐 코파 이탈리아냐, 친선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일 때 일단 작년에 한번 이기고 그 전에 2번 졌고, 19년에도 홈에서 이기고 한번 졌고, 또 한 번 홈에서 이겨요. 16년도에 홈에서 졌다가 이겼다가 막 졌다가 이런 식으로. 제노아가 최근 홈에서 유벤투스 상대했을 때 4승 6패예요. 4승 6패. 꽤나 유벤투스가 그냥 막 아주 쉽게 제노아를 제압하겠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노아의 홈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깔끔한 거예요. 물론 뭐 작년에도 이렇게 기록들이 있긴 한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노아가 이러니까 나쁘지 않죠. 특히 홈에서 패배한 팀들 뭐 라치오, 볼로냐, 피오렌티나, 밀란 뭐 이런 그래도 좀 리그에서 상위권 팀들한테 패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다. 제노아가 그래도 홈에서는 꽤나 깔끔하다, 이런 게 보이고, 반대로 이제
유벤투스가 최근 경기력이 이렇거든요. 많이 막 이렇게 잘 이겨. 여기 구간까지가 그 사솔로한테 패배하고 지금 유벤투스가 10경기째 무패 행진이에요. 8승 2무를 달리고 있는데 햄무가 7번, 마헨이 1번밖에 안 됩니다. 유벤투스 경기는 일단 햄무를 좀 깔만하고,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 아까 제노아가 유벤투스한테 홈에서 6패를 당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그 6패 중에 햄무는 1번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는 걱정되기는 해요. 기록적인 부분 떠나서 좀 선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내일 제노아랑 유벤투스의 예상 선발 명단이거든요. 보다시피 제노아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좀 잘 나가던 이제 센터 포워드 구드문손이랑 밀란에서 이적해온 메시아스가 이렇게 투톱으로 나서고, 중원에 이제 바델리랑 마리노프스키, 스트로트먼은 지금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수비진에는 이렇게 유벤투스에서 임대온 드라구신 같은 친구들 이렇게 좀 배치를 많이 했는데, 유벤투스가 눈에 띄는 거는요, 최근에 이런 3백, 특히나 가티 선수의 이런 최근 득점력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티가 아마 지금 2경기 연속골인가 그렇고 극장골로 팀을 구해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근 3백이 약간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캄비아소를 배치했거든요. 근데 이 캄비아소가 사실은 왼발잡이거든요. 왼발잡이. 작년에 볼로냐 임대 가가지고 레프트 윙백으로 많은 시간을 뛰었고, 근데 유벤투스는 또 코스티치라는 빼놓을 수 없는 이 핀포인트 크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캄비아소가 물론 폼은 좋은데 얘를 쓰고 싶은데 코스티치를 뺄 수가 없다 보니까 캄비아소를요, 반대발 윙백으로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왼발 선수인데 오른쪽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캄비아소가 보면은 올라가가지고 여기 한 이 정도? 얼리 크로스로 왼발 타격을 되게 잘해. 그걸로 직전 경기 때 가티였나 하여튼 누구한테 어시스트 하기도 했었고, 네, 캄비아소의 왼발 폼도 지금 상당한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라인업 같은 거 봤을 때 요즘에 블라호비치가 확실히 예년만 못하긴 해. 그래도 유벤투스가 나름대로 잘 이기기도 하고, 또 설명이 길었는데 그냥 유벤투스의 햄무 가볼만 하다. 그냥 그 정도 외치기에서 왔어요.